자, 오픈MS 라이브러리는 C++ 돼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 스트럭처. 뭐, 예를 들어서 매스 데이터 스트럭처. 내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 펩타이드, 아미노 에이시스, 뉴클리오타이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부터, 케미컬한 데이터 스트럭처부터, 실제 데이터 스트럭처, 컴퓨테이셔널 데이터 스트럭처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코어 알고리즘들, 내가 만든 디컨볼루션 알고리즘도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퀀티피케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퀀티피케이션 분석 알고리즘들, 아니면 좀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데이터 포맷도 들어있어요. 내가 아까 말한 스탠다드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은 되게 빠르고 하이 퍼포먼스하고 잘 돌아가는 툴을 만들자. 그 다음에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디플로이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프로듀스블 해야 되고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인터그레이트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의 타겟 오디언스는 긱들이에요. Experience Programmers. 예, 그죠? 지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오픈MS 툴들은 이제 라이브러리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얘네들 톱 툴이라고 부르는데 이 톱 툴들은 이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만든 툴들이에요. 인터페이스가 있죠.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툴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디플로이업을 하다. 그리고 빌딩 블록이 굉장히 많고 똑같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쉐어한다. 물론 요즘 그래봤자 커맨드 라인 잘들 안 쓰지만 그래서 타겟 오디언스는 뭐냐? 바이오인포메티션들. 랩 리서처 앤 바이오인포메티션스가 써있는데 랩 리서처들은 더 이상 이걸 잘 못하고 바이오인포메티션들은 그래도 툴들을 쓴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얘네들도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이제 디플로이업을 하다. 그 다음 얘네들도 이 톱 툴들도 그 웹 앱에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툴들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들. 얘네들이 예를 들어 요 나임 같은 경우 요 빌딩 블록들 보이시죠? 이 중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톱 툴들이에요. 그 다음 넥스플로우는 이런 빌딩 블록 인터페이스는 없지만 랭귀지로 갖다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톱 툴 같은 거를 불러 쓸 수 있고 그다음 갤럭시 노드도 노드에도 우리 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오픈MS는 말했다시피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이 파이썬 즉 기존에 있던 코어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랩을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스크립팅하기 굉장히 편하다. 좀 이따 이제 이그젬플들을 보여줄 건데 그래서 파이오픈MS는 특히나 좀 대표적인 펑션들을 일단 랩을 해놨다. 도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스크립팅과 이제 스크립팅을 위한 이제 파이오픈MS와 오픈MS를 좀 비교를 해놨다. 오픈MS는 빨라요. 컴파일드 랭귀지 C++. 파이오픈MS는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빨라요. 왜냐면 얘를 갖다 쓰니까. 그 다음에 non-trivial to learn. 진짜 맞는 말이야. 이거 배우려면 죽어나요, 진짜. 나도 아직도 잘 몰라. 오픈MS 코어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툴들이 어떻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굉장히 공부하기 어렵다. 신텍스도 어렵고, 디펜던시도 많고, 하지만 파이오픈MS는 스크립팅이 쉽고, 그래도 배우기 쉽고, 신텍스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라이브러리랑 같이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파이토치 이런 거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파이썬이 잘 발전된 그 다음에 판다 데이터 스트럭처로 하면 되게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개고생 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겠습니다. 물론 코어 오픈MS만으로도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더 죽겠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 메인터넌스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건 이제 번외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 큰 자이언트 프로젝트는 우리가 놓지 않고 돌릴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하다 말 게 아니고 20년 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파이오픈MS의 메인 유스 케이스는 놀랍게도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툴 디벨롭먼트 그리고 빠른 테스팅, 스크립팅이 많이 쓰인다. 빨리빨리 테스트해서 테스트 결과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아하고 그 다음 디플로이먼트는 일단 파이오픈MS 자체가 그냥 PIP 인스톨레이션 그걸로 되고 그 다음에 스트림릿이다 이런 걸로 더 웹앱 이런 걸 통해서 더 디플로이 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픈MS 웹 앱이 있는데 이거는 더 non-expert, accessibility, shareability, 인스톨레이션이 필요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우리가 웹 앱을 진짜 이쪽으로 밀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해서 미는 건데 왜냐면 우리는 몇 명밖에 안 되고 다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인스톨레이션 하는 거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냥 치면은 나오게. 물론 인스톨레이션을 쓸 수도 있어요. 좀 헤비 유저가 되고 나면은 웹 인터페이스로 내가 느려서 못해 먹겠다 하면 로컬하게 윈도우즈 머신에는 디플로이업을 하다. 이거 역시 에듀케이셔널 퍼포스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 몇몇 학생들 고용해가지고 웹앱으로 이것저것 만들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키텍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 얘기를 약간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PSI, 휴퍼 프로티오믹 스탠다드 이니셔티브를 따른다.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따르고, 어드밴티지 뭐냐? 오픈이고, 도큐멘티드고, 그 다음에 클로즈 소스, 즉 블랙박스가 없다. 그리고 10 years from now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5 years 같아. 앞으로 한 5년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얘가 만든 데이터를 얘가 쓸 수 있고 얘가 만든 데서 서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사이언스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이 벤더에서 만든 거 저쪽에서 못 쓰고 그러면은 사실 아카데미아에 남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쨌든 리프로듀시빌리티가 전부인 게 아카데미아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어드보케이트 하고 있다. 디스어드밴티지는 로우 데이터, 즉 벤더 스페시픽 데이터를 이걸로 바꿔야 되는 노드가 하나 더 필요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리서처들한테는 정말 너무 싫거든. 내가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 친구들은. 근데 요거 하는 걸 모르면 거기서부터 숨이 딱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 컨버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트리비얼한 작업이지만 리서처들한테 실제로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일 포맷이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내 생각적으로 몇 년에 2010년도쯤 만들었을 거야.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이렇게 스케일할 줄 몰라서 포맷 자체가 막 엄청 큰 데이터를 서포트할 수 있는 포맷이 아니었어요. 그냥 XML 기반이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벤더들은 이거를 서포트 안 해. 이 새끼들. 그래서 모든 인스트루먼트를 서포트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좀 폰트가 깨졌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즉 타겟 유저와 메인 유스 케이스와 테크놀로지인데 결국에 폰트가 깨져서 미안해요. 알고리즘 디벨로퍼들이나 아니면 툴 디벨로퍼들은 이제 커스텀 코드를 써서 즉 파이오픈MS나 오픈MS 갖고 놀 것이고 그 다음 디벨로퍼나 아니면은 데이터 리포지터리, 데이터 쌓아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워크플로우, 그 중에서도 넥스플로우를 많이 쓴다. 그래도 9보다 넥스플로우가 좀 코딩이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매틱 워크플로우즈,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리포지터리 하는 사람들 웹앱도 많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코어 퍼실리티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뭐, 비주얼한 것도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어봤어요. 벤치 사이언티스트, 우리가 사실 제일 관심인 건,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벤치 사이언티스트인데, 그 사람들은 웹앱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 특히 클라우드 베이스드를 굉장히 선호하더라. 왜냐면 인스톨레이션을 끔찍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유저들과 필요한 기술,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들, 이런 거를 잘, 열심히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 프로젝트 어느 쪽으로 갈지 이제 더. 그래서 몇몇 톱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뭐 살짝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제 톱 툴 중에 무엇이 있느냐? 말했다시피 180개 이상의 빌딩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코어 알고리즘에서 좀 더 나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툴들이고, 얘네들은 워크플로우에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시그널 프로세싱, 예를 들어 뭐 스펙트럼의 디노이징이라든지 뭐 SNR 측정,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펙트럼을 줬을 때 펩타이드 아이디를 알아내는 거, 퀀티피케이션, 아니면 펩타이드에서 프로틴으로 가는 프로틴 인터페이스 등등 꽤나 다른 레이어의 툴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툴 중에 제일 핫한 건 당연히 내 툴이고 플래스틱 컴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탑다운 쪽에서는 정말 너무나 운이 좋았던 논문이었고 엄청 잘 팔려요.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살아났지, 죽었다가. 플래스틱 컴브 같은 경우는 탑다운에서 매스틱 컨볼루션이라는 거 하는 툴인데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사용하기 좋고.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발견 가능하고 유저가 되게 많은데 이것만으로 안 됐어. 이제 다음 거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플래스틱 콤보를 기반으로 해서 뭐 매스 스펙트로미터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바이오인포메틱스 어널리시스는 포스트 에퀴지션이잖아. 데이터를 만들고 그 굳어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내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만드는 데이터 퀄리티 자체를 높여주는 걸 한 거. 이것도 잘 됐고. 너무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오픈탭 엑셀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틴 인터랙션 해가지고 걔네들이 어떤 프로틴끼리 인터랙션 하냐 그것도 이제 단일 프로틴이 아니라 커플 오브 프로틴스 얘네들을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분석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바틀렉 중에 하나가 분석 그 자체예요. 스펙트럼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는 오픈탭 엑셀이라는 좋은 툴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RNA도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분석할 때가 있어요. 뭐냐? 그냥 스탠다드 RNA 같은 경우는 시퀀싱으로 다 되는데 가끔 RNA가 모디파이 되기도 해요. 뉴클리오타이드에 뭔가 모디피케이션이 붙은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시퀀서가 작동을 안 해요. 그거는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퀀싱을 멈춰버린다고. 그런 경우에 현재로서는 제일 괜찮은 방법이 다시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보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툴을 우리가 만들었다. 오픈MS에. 얘기고 그 다음에 오픈MS 툴 자체도 구이가 있다. 이것도 많은 리소스가 투자가 됐는데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 빼고는 별로 사용한 사람이 없는 게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리서치를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거 정도. 논문 퀄리티에 피규어가 나오기 좀 힘들다.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다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는 우리 쪽에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basic support for statistics in OpenMS. 그냥 헤비 리프팅은 다 third party에서 한다. 즉, 뭐 MS Stats 이런 거 굉장히 잘 알려진 툴들인데 그걸로 가는 인터페이스만 우리가 제공하고 걔네들이 이제 한 걸 우리가 다시 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는, 왜냐면 우리 쪽에 뭐 스태티스틱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MS 스태츠라는 올가한테 주면 올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럼 워크플로우는 뭐가 있느냐? 왜 필요하냐? 뭐 이거는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죠? 정말 데이터가 더럽게 많다. 샘플만 뭐 15,000개,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냥 인디비주얼 툴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기에는 엔터치다 끝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싱이 뭐 디노이징도 해야 되지, 뭣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리유저블하고 리프로듀서블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를 주면은 쭉 해가지고 논문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문제는 항상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만든 툴이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서도 쓰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픈MS 툴즈를 만들 때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파라미터 포맷을 쓰고 같은 그 인풋 아규먼트를 쓰는 걸로 이제 신경을 써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터오퍼러빌리티 신경을 많이 썼다. 파이프라인 컴포넌트들은 컴퓨터블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애들처럼 서로 바꿔 껴도 다 맞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물론 이게 항상 되진 않기 때문에 가끔 컨버터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파라미터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다. 이건 아까 나온 그림이죠. 그래서 이그젠플로 가보면은 나임에 우리가 나임을 많이 쓰는데 나임이라고 별로 크지 않은 회사인데 되게 괜찮아요. 아나 혹시 누가 나임 워크플로우 들어본 적 없지?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얘를 다 인터페이스 드래그 해가지고 커넥트하고, 커넥터빌리티도 얘가 다 체크해주고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빌딩 블록을 갖다가 이렇게 커넥트 해가지고, 걔네들이 돌아가는지 중간중간 결과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시그널 프로세싱, 아이덴티파이, 퀀티파이 하고 뭐 스태티스티컬 FDR 계산하고 그런 것도 다 블록으로 쌓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많이 쓰이고 회사들도 이거를 특히나 조그만 회사들 정말 좋아한다. 그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쓰고 그래서 나임을 써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CSV 리더, 로우 필터, 뭐 CSV 라이터 이런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테이블이나 files exchanged between nodes 즉 파일들이 각 노드들은 테이블을 아웃풋할 수 있고 파일을 아웃풋해서 그걸 읽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플로우 컨트롤 with loop 뭐 플로우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거 되게 많이들 쓰인다. 근데 지금으로서 한계는 얘네들은
그게 안 돼. 패러렐리즘이 안 된다. 즉, 멀티스레딩이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간단한 워크플로우는 펩타이드 아이덴티피케이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인풋 파일 보면 스펙트럼 그 다음에 펩타이드를 아이덴티파이 하려면 스펙트럼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파이라는 게 스펙트럼을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해서 제일 그럴듯한 펩타이드를 알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저 엑스텐덤이라는 건 서치 툴인데 서치 툴에 어댑터도 만들어주고 뭐 인덱싱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아이디들을 멀지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즉 이거를 인디비주얼 툴로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끔찍한 일이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인디비주얼 툴로 세네 단계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한 단계 더 넣으면 결과가 더 좋아졌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런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게 훨씬 쉽지.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거는 논문 쓸 땐 그게 편하지만 대용량 할 때 이게 낫다. false discovery rate 저건 에러 레이트 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ng-tab export, output export 하고 그 다음에 ng-tab reader는 아웃풋을 다시 읽어서 그 다음에 statistics analysis로 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잘 돌아간다. 그래서 뭐 성능이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넥스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스네이크메이트처럼 약간 이제 랭귀지로 하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확 와닿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더 좋아요. 그냥 코딩을 싹 하면 되니까 뭐 인풋 아웃풋 채널과 스크립트로 이제 프로세스를 한다. dependency based on common channels.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좀 있지. 나는 스네이크메이크를 많이 써봤고 사실 넥스플로우는 별로 안 써봤는데 스네이크메이크도 진입 장벽이 있잖아. 써본 사람 있나 스네이크메이크? 그게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드들을 가지고 그것도 역시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건데 처음엔 헷갈려. 왜냐하면 굉장히 하이 레벨로 루프라든지 막 여러 가지 디펜던시를 안에서 자동으로 해결해. 예를 들어 막 노드들이 있는데 돌다가 어디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돌릴 필요가 없어요. 스네이크 메이커 같은. 얘 똑같을 거야. 여기서 안에만 고쳐주고 다시 돌려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딱 시작을 해줘. 그러니까 나는 RNA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할 때 스네이크 메이커를 썼는데 정말 스네이크 메이커 없으면 누가 졸업할 수 있었을까?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다 해결해줘. 얘가 이 결과가 내가 이거를 돌리려면 지금까지 이거가 돌아 있었어야 됐는데 체크를 해야 되잖아. 사람이 하려면. 근데 스네이크 메이커는 지가 해줘. 야 이거 안 돌았으니까 얘부터 돌릴게. 쭉 돌려. 야 여기서 뻥 났어. 그럼 걔를 고쳐. 그러면 돌리고 얘 됐고 얘 됐고 야 다 됐다 돌려줄게. 지가 다 하니까 너무 편한 거. 그거를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미쳐버려. 데이터셋이 2,000개인데.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랭귀지로 하면 그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얘가 알아서 다 디펜던스 체크도 해주고 하니까 그건 되게 좋았다. 그래서 넥스플로우 같은 경우도 진입장벽이 있겠지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뭐, 이거를 이용해서 이뮤노펩티도믹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심지어 워크플로우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인터페이스까지 만들어서 웹페이지에서 뭐 이런 거 잘 관리해서 페이퍼 잘 나갔다 이 소리고 또 하나는 프로티오믹스 LFQ라는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또 만들었어요. 넥스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보여준 너가 꼭 읽으라는 거 있잖아. 뭐였지? MS 퀀트컴. 그거에 좀 근간이 되는 그거였는데 이것도 리어널리시스 하는 워크플로우야. 퀀티피케이션.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거에 쓰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넥스플로우 기반으로 돼 있었다. 역시 넥스플로우, 그리고 넥스플로우에서 랭귀지를 짜고 나면 아마 이런 디펜던스 그래프를 아웃풋 해줄 거예요. 체크도 할 수 있다. 언제나 대용량, 큰 데이터 이런 거 다루고, 그 다음 계속 돌릴 거. 일단 무조건 워크플로우를 디파인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네가 넥스플로우를 쓸지, 나임을 쓸지,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너 같은 경우는, 너의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스케일 데이터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넥스플로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서. 왜냐면 나임으로 그 정도 스케일이 되려나? 그러니까 그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왜 그들이 넥스플로우를 썼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결국에 또 잘 만들어서 잘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오픈 MS.
첫 번째 나온 게 에듀케이셔널 리소스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수업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임프레시브 했는데 베이직 텀과 컨셉트를 빨리빨리 가르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강의 노트로 보는 거랑 우리가 데이터를 줘서 그들이 파이썬으로 돌려서 보는 거랑 정말 임팩트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되네 막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좋았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램이 뭔지 뭐 지금 아실 필요 없지만 아이소토픽 패턴이 뭔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프리커서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피처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정말 좋았다. 그래서 이 파이오픈MS 웹사이트에 가면은 저 웹사이트 밑에 있는데 리더덕 거기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그샘플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기서 좀 발췌를 해가지고 새로 회사에서 뭐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몇 개 가르쳐 주는 걸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스 스펙이 뭔지,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트되고 MS1, MS2가 뭔지, 펩타이드 정보가 어떻게 스펙트럼에 인코드 돼 있는지 그런 거를 PPT로 백날 보여줘봤자 졸음밖에 안 나오는데 직접 돌려서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하고 진짜 한 번에 알아보는 그런 건 있으니까 좋은 정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get a feeling for data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시에 파이썬도 좀 배울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도큐멘테이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해봐라. 주피터 노트북으로 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주피터 노트북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 해보니까 리서처들은 이제 나중에 못 써먹지만 학생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더라. 그래서 파이오픈MS 주피터 노트북으로 많이들 하고 그리고 도큐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도큐멘테이션 잘 돼 있고 그다음 여기 API 도큐멘테이션 가면은 이 진짜 얘들 다 라이브러리들이잖아, 그지? 오픈MS 라이브러리들 랩해놓은 애들이라 얘네들 클릭해보면은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떤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도큐멘테이션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가면은 실제 코어 라이브러리에 대한 도큐멘테이션까지 다 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고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런 API 도큐멘테이션을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리포트 해주면 좋겠지. 우리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스크립팅 하는 거는 문법 몇 개만 익히면 편해요. 예를 들어 뭐 ID 된 애들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ID XML 파일 만들고 로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 다 얘네 둘의 다 아이디가 로드가 되고 얘네 둘을 가지고 서치 엔진을 불러서 그냥 디폴트 파라미터로 돌리면은 여기 결과가 나온다. 진짜 C++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파이썬에서는 가능하니까 이 문법을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 되게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다. 뭐 이거 위해서 인스톨 할 거는 그 윈도우즈 머신이면 그냥 PIP 오픈MS, 파이 오픈MS였나? 그거 하면 되고. 약간 환경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지? 콘다 써야 뭐 그거 액티베이트 하고 할 필요도 있는데 이거는 뭐 파라미터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로틴 아이디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루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hit, get.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프로틴 아이디, 뭐 get hits 이런 함수들, 그 다음에 hit, 뭐 get obsession 얘네들이 뭘 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그 도큐멘테이션을 가볼 수밖에 없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더 정보를 아웃풋한 게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심지어 시퀀스와 스펙트럼을 얼라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쉐어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아이디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무슨 짓을 해봤냐? 프로틴 시퀀스를 내가 아까 말한 엔자임으로 잘라보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예시가 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여기 시작할 때 오픈MS 임포트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해서 해보면은 잘 돌아갈 것이다. 테스트 해볼 만한 것이다. 그래서 프리트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저는 지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실제로 잘 돌아간다. 즉 이런 프로틴에서 이 트립신이라는 엔자임을 치면은 요 라이신 K 뒤쪽에 잘리거든요. 그래서 K 뒤에서 잘려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파이오픈엠스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딥러닝이랑 파이토치랑 같이 해가지고 리텐션 타임 프레딕션이라는 문제를 풀게 해봤다. 했더니 잘하더라.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마스터 레벨 학생이 파이오픈엠스를 쓰면은 이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6개월 내에 낼 수 있었다.
이 정도면은 파이 오픈MS 잘했지. 학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파이 오픈MS를 칭찬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학생도 훌륭했지. 그래서 딥러닝 인터그레이션을 해봤더니 잘하더라. 그래서 뭐 그거 뭐 디테일은 아실 필요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타겟 그 외에도 또 다른 학생이 뭐 타겟티드 익스트랙션 뭐 이건 메타볼로믹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메타볼로믹스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를 하는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공유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펙트럼의 신호가 나오는 거를 잘 발견해냈다. 자, 여기 가지고 이제 파이오픈MS 같은 경우 어떻게 디플로이 하냐? PIP 인스톨 된다. 스크립트로 많이 쓴다. 파이썬 툴 사람들이 이제 리서치하는 친구들이 많이 썼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템플릿을 해가지고 아웃풋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렇죠. 지금 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좀 하면 되겠네요.